안녕하세요. 마이웨이입니다. 주말 잘 보내셨어요?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이 주말 동안에는 그래도 이 추가 하락이 나오지 않으면서 어느 정도 진정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. 뭐, 알트코인들 보시는 것처럼 여전히 좀 불구스름하지만 그래도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27.7K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이 차트를 보시는 것처럼 15분봉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19일부터 거의 한 사흘 연속 이렇게 이 하락 추세선을 뚫지 못하고 내리 떨어졌었는데 그래도 이 주말 동안에 약간의 상승이 좀 나오면서 지금은 이 하락 추세선을 일단 좀 벗어난 상황입니다.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또 이렇게 작은 슈팅이 또 나오기도 했어요. 그래서 뭐 비록 지금은 다시 좀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 상승을 바라보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이 보여서 어느 정도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 트윗을 한번 보여드리면 크립토 컨트에서 이 비트코인의 반등 가능성을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를 지금 이 단기 SOPR 지표로 봐서 반등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. 그러면서 이번에 이 급락의 원인을 최근에 비트코인을 이 28K에서 30K까지 이 가격대에서 매수했다가 손절을 한 단기 투자자들에 의해서 이번 급락이 기인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그러면 제가 이 분석을 한번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이 SOPR이 뭔지 요것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. 그래서 제가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블로그가 이 SOPR에 대해서 꽤 잘 정리를 해두셔가지고 요것을 참고를 해서 말씀 한번 드릴게요. 그래서 이 SOPR이 뭐냐면 요것의 약자로 우리말로 하면 이 거래된 코인이 얼마나 수익을 받는지 알려주는 지표라고 볼 수가 있어요. 그런데 여기도 나타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거래된 코인만 이 지표에 나타난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비트코인을 사두고 그냥 가만히 가지고만 있다면 그것은 이 지표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거래된 코인만 이 지표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요 밑을 좀 더 보시면 일단 이 SOPR은 매수 가격분의 매도 가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? 여기 예를 보시면 예를 들어 내가 비트코인을 2만 달러에 사서 2만 달러에 팔면 그럼 이걸 써보면 2만 달러에 사서 2만 달러에 팔면 요 값은 1이 됩니다. 그리고 이것은 본전을 의미를 할 거예요. 그리고 또 여기를 보시면 내가 2만 달러에 사서 1만 달러에 팔게 되면 이 값은 0.5가 되는 것이고 2만 달러에 사서 1만 달러에 팔았으니까 요것은 손실을 보게 됩니다. 그렇다면 또 요것을 보면 2만 달러에 사서 4만 달러에 팔았으니까 요 값은 2가 되는 것이고 요것은 수익을 봤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. 그렇다면 이 SOPR이 1이라는 것은 본전을 의미를 하니까 요 1을 기준으로 해서 1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손실을 봤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다시 1을 기준으로 해서 이 1 위로 올라가게 된다면 수익을 봤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러면 다시 이 트윗을 볼게요. 그러면서 이 크립토 컨트에서 이 차트를 첨부를 했는데 이 차트를 보시면 여기에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나타나 있고 이 주황색의 선들이 이 단기 SOPR을 의미를 합니다. 그래서 이 빨간색 선이 지금 이 1을 의미를 하는데 최근에 보시면 최근에 가격이 이렇게 하락을 해서 요 SOPR이 이렇게 1 아래로 떨어졌다가 그래도 계속 이 가격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보시면 이 SOPR이 다시 1 위로 올라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렇다면 이 얘기는 단기적으로 가격이 빠져서 누군가는 손해를 봤지만 이내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수익을 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여기 설명을 좀 더 보시면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이 약 10% 정도 이 작은 조정을 보였는데 이 단기 SOPR이 다시 1 이상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보았을 때 빠른 회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땐 단기적으로 다시 재상승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보인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제가 이것을 한번 보여드리면 제가 이것도 공유를 했지만 이것을 맹신할 수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 이유가 아까 좀 전에 이 차트에다가 제가 좀 그려놓은 거예요. 그래서 지금 현재 이 2번 상황이 지금 상황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런데 3월 초에 이 1번 상황만 하더라도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 1 이하로 떨어졌다가
다시 금방 반등을 했었어요. 그래서 요때도 그랬고 요때도 이렇게 올라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가격이 이렇게 재차 하락을 하면서 손실을 본 투자자가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요때가 이 비트코인이 19.5K까지 떨어졌던 그때 그 상황이에요.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빠른 회복을 보일 것이다가 아니라 그럴 가능성이 높다 정도로 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추가적으로 말씀을 좀 드렸어요. 그리고 트윗에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온체인을 본다 하더라도 이것을 보고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어느 정도의 가능성만 봐야 된다라고 그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. 그렇다면 또 전반적인 이 자산 시장도 좀 함께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제가 지난주에 이 시장에 현재 이렇게 상승의 모멘텀을 줄 만한 그런 호재들이 딱히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 이 증시를 보시면 그래도 좀 초록색이 많이 보이면서 상승한 종목이 좀 더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럼요, 지수를 보시게 되면 뉴욕의 3대 지수 모두 이렇게 상승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하지만 이 상승폭이 보시는 것처럼 0.07, 0.09, 0.11 해가지고 정말 그야말로 소폭의 상승세만 보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렇다면 뭐 색깔이 빨간색일 뿐이지 거의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렇다면 왜 그럴까? 일단 지난주부터 이 미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 대표적으로 이 테슬라와 넷플릭스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결국 두 회사 모두 좋은 실적을 발표하진 않았고 그에 따라 미 증시도 뭐 좋은 흐름을 보이진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런데 이것을 보시면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뭐 마이크로소프트, 구글의 알파벳, 또 메타, 아마존, 인텔 이런 대다수의 빅테크들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 또 금요일에는 대표적인 정유주인 엑선모빌과 쉐브론이 발표를 앞두고 있어요. 그리고 그 밖에 뭐 비자나 마스터카드 또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들인 이런 기업들까지 줄줄이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. 그렇다 보니 이런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아마 시장은 좀 관망세로 돌아섰다라고 보여집니다. 그런데 만약에 이번 주에 이렇게 발표되는 기업들의 실적이 좋지 않게 발표가 된다라면 이것이 투심 악화로도 이어질 수가 있을 거예요. 그런데 또 이 기사를 보시면 이 시장이 전망하는 이 실적 발표도 보시는 것처럼 고개 숙인 미 빅테크 해가지고 그렇게 밝게 보고 있지만은 않습니다. 그러다 보니 최근에 이 주가 움직임이 지지부진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. 그리고 또 이번 주에 또 중요한 이벤트가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이걸 보시면 이번 주 금요일 4월 28일에 이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PC가 또 발표가 됩니다. 그래서 이 PC 같은 경우는 연준이 이 대표적으로 기준을 삼는 이 물가지수이기 때문에 이 발표에 따라서 금리 결정에 또 매우 중요한 데이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.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지난달에는 4.6%가 나왔는데 현재 예측치는 0.1%포인트 하락한 4.5%로 보고 있어요. 그래서 그나마 좀 소폭의 하락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지금 이 연준의 금리 결정이 5월 4일 새벽 3시니까 미국 시간으로는 5월 3일이고 이제 대략적으로 열흘 정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현재 이 금리 예상을 좀 보시는 것처럼 다음 달 5월 3일에 이 FOMC 페드 미팅에서 이 25bp의 금리 인상을 무려 89%, 그러니까 거의 90% 가까이 이 금리 인상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현재 이 미국의 기준금리가 5%이기 때문에 다음 달에는 5.25%가 된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거의 금리 인상을 기정사실화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런데 이 금리 인상이 더 이상은 큰 악재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. 왜냐면 이 금리 인상의 상단은 어느 정도 잡혔다라고 생각을 해요. 이 기사를 보시면 이 연준 내에서도 매파라고 불리는 이 블라드 총재가 금리를 최대 5.75%까지 올려야 한다라고 이렇게 발언을 했었어요. 그런데 이게 최소 5.75가 아니라 최대 5.75입니다. 그러니까 다음 달에 이 5.25%로 금리 인상을 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
0.5%포인트를 더 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보기엔 앞으로는 이 금리가 악재로 받아들여지기보다는 이제는 이 경기 침체 여부와 그 강도에 대해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더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. 또 그런 경기 침체 여부에 따라서 이 연준의 피봇도 결정될 것이고요. 그렇다면 제가 이 당장의 이 증시의 기준으로 삼는 것을 이 S&P 500의 200일 이평선을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. 그래서 현재 이 S&P 500의 지수가 한 4130포인트고, 그리고 이 200일 이평선 요 가격대는 3900 거의 한 50포인트 정도이기 때문에 앞으로 보시는 것처럼 대략적으로 4% 이상 하락을 해야지만 이 200일 이평선 밑으로 하락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제가 이 200일 이평선을 보자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걸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굵직굵직한 이벤트 사건 외에는 이 지수가 이 200일 이평선 밑으로 떨어지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이에요. 그래서 이 200일 이평선을 주의해서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, 그렇다면 이 비트코인 차트로는 어떤 것을 보면 될까? 마찬가지로 200일 이평선을 보게 되면 어떨까? 그럼 그것을 한번 보여드리면, 그럼 이 차트를 보시면 이 하늘색 선이 이 비트코인의 200일 이동 평균선을 의미를 하는데, 그런데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워낙 이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이렇게 이 2021년 이 불장인 상황에서도 이 가격이 이렇게 크게 떨어지다 보니까 이 200일 이평선 밑으로 떨어지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 차트에서는 이 200일 이평선보다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200주 이동 평균선을 더 많이 참고를 하게 돼요. 왜냐면 이것을 좀 확대해서 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 200주 이동 평균선 밑으로 이 비트코인 가격이 웬만해서는 떨어지지 않았고, 이 코로나 때도 어느 정도 하락을 했다가 금세 회복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가 보시는 것처럼 작년 이 루나 사태 이후로 6월달 중순에 이렇게 200주 이동 평균선 밑으로 하락을 했다가 보시면 지난달 중순에 다시 이 200주 이동 평균선 위로 올라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거의 9개월 동안 상당 기간 동안 이 200주 이동 평균선 아래에 머물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, 그리고 이 올라온 것도 지난달 중순이니까 얼마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현재 이 200주 이동 평균선의 가격대가 어떻게 되냐 보시게 되면 대략적으로 한 26K 정도로 볼 수가 있어요. 그런데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본다면 이것을 보시면 여기에 이 200주 이동 평균선 히트맵이 보여지는데, 현재 이 200주 이동 평균선의 가격이 4월 22일 기준으로 25,840달러 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당분간 이 비트코인의 움직임이 이 25.8K 밑으로 떨어지는지를 좀 주의 깊게 보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어제 이 모처럼 이 주말 방송을 올렸는데, 사실 제가 이 토요일 밤에 영상을 막상 찍어놓고 올릴지 말지를 좀 고민을 했었어요. 또 아무래도 이 대본 없이 말씀드리다 보니까 뭐 발음도 자꾸 꼬이고, 그리고 제가 이렇게 뭐 하락장에 흔들리지 않는 법 해가지고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까? 라는 그런 생각에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올렸던 것인데, 그런데 감사하게도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. 평소보다 더 많은 댓글들이 달렸었고, 또 저의 이야기에 공감해 주시면서 오랜만에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감사하다는 마음도 생겼고 감동도 또 받았습니다. 그런데 이 댓글 중에 이런 댓글이 하나 달려서 이것은 제가 한번 말씀드릴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, 제가 하락장을 버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수익금이니 하락장을 버티는 거지 영끌이면 못 버티죠 라고 말씀을 하셨고, 또 이 밑에 또 다른 분께서 맞아요, 워낙 싸게 사서 수익을 보고 있으니까 멘탈을 잡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 그런데 이 얘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제가 반은 맞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반이 맞은 이유도 결과론적으로 맞았기 때문입니다. 왜냐면 지금 이렇게 가격이 하락한다 하더라도 현재는 수익권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러분들보다는 멘탈 잡기가 쉬운 건 사실일 거예요. 그런데 제가 처음부터 수익권이었고 처음부터 멘탈 잡기가 쉬웠을까요? 그리고 제가 이 리플 평단이 200원대로 낮아진 것은 이 도지코인의 영향이 컸습니다.
그때 이 도지를 판 수익금으로 이 리플을 샀기 때문에 내 투자 원금 대비 수량을 확 늘릴 수가 있었어요. 그래서 저는 2017년 여름부터 처음 이 암호화폐 투자를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, 보시는 것처럼 저도 이 2018년 버블로 이 폭락을 온몸으로 맞았었고, 그 이후에 수량에 집중을 했지만, 보시는 것처럼 그 이후로도 이 가격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점 이렇게 하락을 했었어요. 그러다가 급기야 이 코로나 때는 보시는 것처럼 150원대까지 폭락을 했습니다. 그리고 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2020년 12월에는 이 SEC로부터 소송에 걸리면서 이 리플이 190원대까지도 또다시 폭락을 했어요. 그러니까 저 역시 이 원금의 상당수를 잃는 이런 경험을 하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금 여러분들도 시간이 꽤 흐르면 아무리 떨어져도 내 평가 자산이 수익 상태가 오는 그 순간이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암호화폐 시장에는 끝까지 버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지금은 비록 손실 중이고 괴로워도 포기하지 않고 수량에 집중을 한다면 결국 승자가 될 수 있는 시장이 바로 암호화폐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제가 처음부터 이 멘탈이 강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, 저도 여러분처럼 폭락을 맞으면서 다 깨지고 잠도 못 자고 하면서 그런 경험을 여러분과 똑같이 경험을 하고 나서야 하나씩 하나씩 저에게 맞는 이런 투자 전략으로 바꿔왔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, 제가 이렇게 했다면 당연히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네,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부자가 되는 길, My Way.